네, 안녕하세요. 최승현 작가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좀 우둔해지는 이유, 아니면은 덩치가 너무 커지면은 우둔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아니면은 좀 어딘가를 좀 너무 지칭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전에 제가 그 전에 그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잠깐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진화라는 거는 물론 사람이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뭐 추위에 적응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반대로 보면은 제가 사람들이 같은 핏줄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가능성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돌연변이도 태어나고,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추위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추위에 강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굉장히 추운 지방에 갔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추운 지방에 가서 그 중에서 추위에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추위에 약한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적응을 해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갔거나. 그래서 추위에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시간이 갈수록 추위에 점점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핏줄을 만들어서 마을을 이루다 보니까 그 지방 사람들은 추위에 강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뭐 핏줄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좀 같은 온도에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생김새들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북유럽 같은 데에도 되게 추운 지방이고, 아니면은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도 추운 지방으로 오다가 뭐 이렇게 코나 뭐 이런 것들이 작아졌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운 지방에 적응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 생김새가 아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추위에 적응을 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간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만 살아남았을 경우가 또 있는 거죠. 뭐 이것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개념을 알아두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 많아지면은 아주 옛날부터 가장 신경을 썼던 게 바로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 뭐 사실은 뭐 내 한 사람 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있고,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든 어떻게 하든 내부 분열은 항상 있지만, 반란, 내부의 반란 같은 것들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게 돼가지고 예전에 뭐 청나라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외세의 침략 같은 것에 뭐랄까 대응을 잘 못했던 적이 많죠. 그러니까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쇄국 정책을 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는, 중국은 우리끼리만 해도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해상무역도 아예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서구권에 굉장히 밀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서양 문물이 들어오건 어떻게 하건 다 막았어요. 왜냐, 외세에 뭔가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처음에 천주교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세력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나라를 전복할까봐. 지금도 뭐 이웃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죠. 종교 같은 것을 탄압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게 종교로 인해서 새로운 세력들이 생겨나서 반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뭐 중국에서도 뭐 파룬궁에 대한 그런 탄압이나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었던 것이 바로 예전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 통치를 위해서 기독교 같은 거를 도입을 하기도 하고, 특히 뭐 지금 시대보다는 중세 시대 이런 경우에 종교를 통해 가지고 서로 통합을 시키고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통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신교와 구교의 싸움 같은 경우에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로 통일.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영어 다국적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언어를 통일시키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언어 통일을 하는 거는 어떤 식민지를 하거나 통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언어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아예 그쪽 언어들이 잊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언어는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민족성을 살릴 수도 있었던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암튼 다시 초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나라가 커지고 덩치가 커질수록 제일 무서운 게 외세의 침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부의 반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두려워할까요? 똑똑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것도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었죠.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보다 좀 무지한 그냥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물론 최고 지휘자들은 똑똑해야겠지만 가장 무서운 게 밑에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좀 자유로운 편이지만 조금 뭐 이런 것도 나라를 어디를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밑에 이제 하층민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서는 종교로 뭔가 나라를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20세기에 들어서는 사상이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 그게 종교는 아니었고 뭔가 그게 정치 제도라고 해야 되나? 정치 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공산주의지 사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 국가랑 거의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 예를 들어 공산주의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교도 배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랑 이 사상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잘 없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의 역할도 대신을 하고 하나의 종교 아니면 하나의 사상으로만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똑똑해지면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무술 같은 경우가 무술이 오히려 부흥을 하고 그랬던 게 청나라 시대 때 서양에 굉장히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뭐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서양의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왔었던 정말 많지도 않은 병력에 완전히 그냥 깨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무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기로 막 사람들이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절권도나 쿵푸 같은 거 요즘에는 뭐 UFC나 아니면은 실전 격투기에서 그러한 무술들이 거의 효용성이 없다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됐죠. 그렇지만 중국에서 전통 무술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검색해 보시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좀 위험에 처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진짜로. 왜냐면 그것이 중국의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막 날아가요. 그리고 주짓수나 뭐 이렇게 유도 같은 게 더 강력해요. 근데 자기들의 정신이 되는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세계적으로 봐도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서 뭐 위에서 막 이상한 걸 얘기를 하면은 되게 반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아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누가 반발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지 않을까요? 맞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뭐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뭐 죽인다거나 그러거나 싹을 잘라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나라가 엄청 커지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사람의 목숨이
전체를 위해 소수의 목숨은 굉장히 경한시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잘라버려요. 실제로 그 몇십 년 전에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죠. 어느 나라라고 막 얘기는 안 할 텐데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바로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전체를 엄청나게 큰 곳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뭐 삼국시대나 그런 데처럼 뭐 난세의 간웅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 다시 천하통일을 하려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사상이나 아니면은 뭐 무술이나 이런 것에 반기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암튼 전체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자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똑똑한 유전자를 계속 남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아까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진화하고 적응을 하느냐에 얘기를 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유전자가 남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위층에는 똑똑한 유전자들이 남겠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이 실제로 몇 세대만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자, 왜냐면은 우리가 다시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처음에 그 유럽 사람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남미 같은 데를 갔을 때 그 사람들도 그쪽에 있는 향토병에 죽은 게 많이 있지만 오히려 미국이나 남미 쪽에 있는 원주민들이 유럽 사람들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몇십 년이나 뭐 100년 정도는 그렇게 죽었겠지만 그게 몇 세대만 넘어가면은 그게 다시 적응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의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특정 부위의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몇 세대만 지나도 그 비슷한 성질인 사람들끼리 모인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다시 또 똑똑한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긴 해요. 네. 이것도 그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인간은 사람이랑 다르고 계속 다른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만 모인다고 또 그렇게 동물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똑똑한 사람들이 생겨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인데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의 인구가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10억 정도 있으면 굉장히 똑똑하고 모든 것을 만능으로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막 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많고 이상하다. 우리보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하더라도 인구가 뭐 수십 배가 더 많은데 우리보다 축구를 못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어느 나라라고 지칭을 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제가 지금 뭐 한 가지 이런 나라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뭐 단체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걸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른 얘기를 하거나. 물론 다들 자기가 바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바르냐에 따라서는 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덩치가 커지다 보면은 오히려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를 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단체에서 이제 이거는 뭐 교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시 들여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이제 꼭 큰 나라라고 꼭 그런 건 아니고 꼭 작은 나라라고 꼭 안 그런 것도 아니지만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 인사는 구독과 좋아요 대신에